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산로보틱스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주주분들 많이 놀랐죠. 18%까지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빠졌는데 정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NXT라고 해가지고 애프터마켓이 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오전 8시에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래량 보시면 여러분들 12주예요. 12주. 그리고 오늘 뭐 큰 재료가 나왔거나 뭐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간 게 아니고 NXT라는 애프터마켓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한번 나왔던 건데 이마저도 거래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지금 차트는요, 그냥 오늘 횡보가 쭉 나오면서 마감을 했다. 근데 오늘 횡보가 나온 것도 사실 종가가 지금 0.5%인데 시장이 빠진 거 대비해선 잘 버텼죠. 그쵸? 지금 오늘 코스피 잠깐 보면은 1.8%대 조정받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9%대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그냥 두들겨 팼다고 보시면 되죠. 현물부터 선물까지 대량의 매도가 나왔고 이렇게 매도세가 나온 이유는 어제 나왔던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자, 이 부분 제가 기사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새벽에 트럼프가 내달 3일에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트럼프가 당장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4월 2일에 보편관세를 적용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일부 개별 품목에 서서히 적용을 할 거고 관세에 대한 압박이 크게 느껴지지 않게끔 유연하게 내가 대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도 30조 원의 투자 소식을 밝히면서 관세 약제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별 품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미 외신에서는 4월 2일 이후에 관세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악재가 터지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개별적인 악재로는 정치 변수까지 껴있죠. 이 탄핵이랑 관련된 이 정치 변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과 자체를 떠나서 결정이 바로 안 나오는 불확실성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4월 중순까지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4월 중순에 넘어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러면 정치 불확실성 계속 커질 거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변수는 일단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 공매도.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인가?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산로보틱스의 대차거래 잔고가 이번 연도 1월 대비해서 뭐 4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차 잔고가 100만 주가 쌓여 있고 뭐 금액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1월 초부터 따져보면 지금 대차 잔고가 21만 주에서 100만 주까지 증가했으니까 5배나 가까이 늘었죠. 자, 보통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입니다. 왜냐면 대차거래 잔고 자체가 뭐냐면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얼마나 빌렸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 이게 공매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1월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5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막 어디 뭐 기사 같은 걸 보거나 뉴스 같은 걸 봐도 뭐 연초 대비 몇 배나 증가했다고 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 5배 증가한 거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원래 대차거래 잔고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5배 증가해서 지금 100만 주 금액으로 보면 540억 아무런 부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차거래 잔고가 실제로 공매도로 나와서 종목에 진짜 큰 악재가 되려면 시가총액의 최소한 10% 이상이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두산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조 3천억이요. 3조 3천억. 여기에 10%면 얼마죠? 지금 3,300억 정도 될 겁니다. 자, 대차거래 잔고가 3,300억이었으면 분명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540억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게 100만 주? 자, 두산로보틱스 지금 1월 달에 평균적으로 횡보했을 때 이때 거래량 보시면 하루에 74만 주, 50만 주, 41만 주였어요.
100만 주라는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많이 죽으면서 흘렀기 때문에 요즘 거래량은 많이 죽었죠. 한 20만 주, 30만 주. 근데 수급만 조금 들어와도 하루 평균 70만 주씩 거래량 나왔어요. 그럼 지금 연초 대비해서 5배 증가해서 100만 주의 대차장고가 쌓여있다? 나와봤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이게 진짜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요, 2차전지 관련주 뭐가 있죠?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조 9천억인데 그냥 10조라고 볼게요. 근데 대차거래 잔고가 지금 얼마예요? 1조 3천억입니다. 자, 시가총액의 10%를 넘어가죠. 이런 종목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의 10%가 넘어가는 이 물량이 매도세로 나오면 당연히 하방 압력을 키우겠죠. 근데 우리 두산로봇 지금 보세요. 3조 3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 540억이면 대충 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의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아봐야 한 2% 될 거예요. 이게 과연 공매도로 나왔을 때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폭락을 하냐? 이걸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종토방 가면은 연초 대비해서 대차장고가 5배나 증가해서 공매도 때문에 폭락이 나온다. 이 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한 4천억이 넘어가고 3천억 넘어가고 이 정도였으면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에는 주가 자체도 이미 저점이에요. 저점. 9만원대 10만원대 있으면 몰라. 이 밑에 자리 있잖아요. 밑에 자리. 이미 여러 번의 바닥을 확인했었던 다중바닥 자리 있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변동성이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겠지만 무작정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에는 금액도 적고 이미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범위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한두 번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는 주가가 자연스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다음 주 되면 공매도 재개되니까 악재 하나 해소되죠. 그 다음에 관세 같은 경우도 수요일부터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이 내용들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악재가 나오는 것만 아니면 다양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누가 봐도 두산로보틱스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지 고점에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산로보틱스처럼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도 V자로 올라와요. V자로. 자, 우리 작년 11월 보시면 어때요? 한 일주일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빠졌었는데 이거 그냥 바로 회복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게 뭐냐면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었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반등을 했죠. 근데 이번 3월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똑같아요.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고 여기서 만약에 앞에처럼 수급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정말 힘들고 답답하게 진짜 계속 끌고 왔을 텐데 지금 파는 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 팔더라도 이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래도 7만원대까지 반등을 노리고 여기 위에서 물량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괜히 두산로보틱스랑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앞으로 더 빠지니까 지금 빨리 팔아라 이런 내용들 무시하고 반등 나왔을 때 천천히 정리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방송을 통한 브리핑 말고도 장중에 중요한 매수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별도의 문자 발송을 통해서 중요한 타점들이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노란 색깔 매수 신호 나오면 매수 문자, 파란 색깔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 문자. 올라가기 전에 사고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게끔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두산로보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기 전에 분명히 매수 신호가 나올 겁니다. 자, 이 타이밍 제가 공유해드릴 거고 이번에 박스권 상단에 왔을 때 정말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움직임 확인하고 나서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두산로보에 대한 타점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7775번에 8354번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금전적인 걸 요구한다거나 돈 받고 보내는 거 아니고 구독자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지표를 갖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문자를 어떤 식으로 발송하는지 간단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잡는 구간이 어디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의 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무려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나와 있죠. 그리고 항상 이 매수 화살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 반등이 나왔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고 얘네가 물량을 팔고 있는 건지 담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지만 방송 보고 매매하면 늦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제가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 노란 색깔 매수 화살표가 12월 20일자에 나왔었거든요. 이 전날에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하나오션 영상이고 12월 19일자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바쁘니까 자막 한번 켜놓고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한번 분석만 해볼게요. 자,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까지 다 그려놔서 쌍바닥 만들고 주가는 급등을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오션 차트 보시면요, 제가 영상 찍었을 때가 이때예요. 쌍바닥 만들었고 다음 날에 노란 색깔 매수 화살표 나왔죠. 얼마에 나왔어요? 33,400원. 그리고 이날 나왔던 타점을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이 문자받아 사이트고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 우리 전송 내역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때 보냈던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발송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12월 20일 12시 30분. 자,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빠도 밥은 먹고 일하잖아요. 점심시간에 문자 내용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오션은 제가 매수가는 34,000원 드렸고 목표가는 일단 대략적으로 73,000원 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재료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발신번호, 다른 사람이 보낸 거면 의미가 없죠.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350분 정도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 전송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런 문자 보내고 돈 같은 거 안 받아요. 애초에 문자 사이트 요금제만 보더라도 무제한을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는 돈 같은 거 안 받고 전부 다 100%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애초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구독자분들한테만 그냥 문자 보내드리는 거예요. 뭐 크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어 봐요. 지금 벌써 수익률이 130%, 140% 가까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세력들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있죠? 잠시만 멈추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내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고 싶은 종목,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종목명만 그냥 주시면 돼요. 종목명 안 보내고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시면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목명 까먹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버튼도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가 100통이면 실제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70명, 8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는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문자만 보낸 거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 속상합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개인적인 매매하면서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잘 되라고 영상 찍고 잘 되라고 타점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내용 확인하고 수익을 봤으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끔 가다 유튜브 댓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오션 너가 운 좋게 하나 잘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오션 외에도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려드렸었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막 켜놓고 보면 어때요?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12월 12일자에 영상을 찍었었고 12월 10일이면 대략 이때네요. 이때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박스권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 타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타점 나왔죠. 자, 그럼 이때 제가 문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이고요. 빠르게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송 내역 자세하게 봤을 때 발송 일자는 12월 23일. 자,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보내드렸죠. 이때 이제 매수가는 23,500원 드렸고 목표가 설명드리고 2차 목표가 설명드리고 재료 말씀드리고 발신번호는 제 번호. 저는 제가 보냈으면 보냈다고 얘기하고 안 보낸 건 그냥 말 자체를 안 꺼냅니다. 이때 참여하셨던 구독자분들은 대략 230분이고 실제로 12월 23일 같은 경우는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이때죠. 12월 23일 월요일날 세력 타점이 얼마에 나왔어요? 23,200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점 잡고 나서 이렇게 급등. 대략 수익률이 지금 한 70% 나오네요. 이거 외에도 제가 1월 초에 올려드렸었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영상 틀어서 목소리 들으시면 이해가 좀 갈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봤었는지. 한번 영상 틀어볼게요. 근데 어제처럼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또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부랴부랴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자, 이때도 제가 얘기했었죠. 방향을 완벽하게 상방으로 틀었다. 급등하는 구간에 부랴부랴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1월 초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현대로템 차트 보시면요. 타점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방향 틀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91,1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제가 영상 찍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벌써 70% 급등. 자, 올라가는 구간에 부랴부랴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검증을 했고 실제로 문자를 발송한 내역도 검증을 하면서 매수 화살표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매도는요?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상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도 화살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종목들이 고점을 찍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그 다음에 매수가 나오더니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였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게 아니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동안만 주가가 몇 프로가 올랐어요? 700%가 올라갔던 거죠. 여러 번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고점에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존 투자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와 빠져나와야 될 자리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그 무엇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얘기했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항상 구독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로보틱스 넘어와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우선 앞에서 공매도 얘기했었고 관세 얘기했었고 정치 얘기까지 했었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되고 관세가 발효되고 헌재의 선고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지수 반등이 나오고 그때 두산로보의 주가 또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 파란 색깔 선을 왜 그어놨냐면 이 구간은 두산로보틱스가 IPO를 통해서 외국계 기관계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이 엑시트가 되면서 위에서 털고 나갔었죠. 그리고 쭉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짧은 기간 동안의 매집이었기 때문에 재료 한 방 딱 터지고 나서 위에서 모든 물량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량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주가 상승 한 번도 안 나왔죠. 세력들은 여전히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밑에서는 물량을 받아먹고 굉장히 답답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서 매매를 할 때는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해요. 근데 나중 가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잔파동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들 보세요.
1년 동안 매집하고 2년 동안 매집하고 오랫동안 횡보했던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매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대시세가 나옵니다. 두산오버 같은 경우도 재료가 없는 종목이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 상태에서 매집만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보단 그래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니까 단기 관점 말고 중장기 관점으로 여유있게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따라오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세력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두산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